박근혜 정부의 4.1 대책에 대해 야권이 일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후속 입법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작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에서 3%대의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며 사실상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물의 1990선대를 하회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기관 투자자 매도세 영향으로 1990포인트 선을 하회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 부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장 후반 들어 북한 핵 관련 우려 및 STX 그룹주의 무더기 급락세로 1970포인트 선까지 밀리기도 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1,571억 원을 순매도하였고 이에 반해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1,335억 원, 303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 마감하였으며 건설, 은행, 증권, 운수 창고, 기계, 화학업종 등의 낙폭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의료정밀, 음식료, 통신업종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상승 마감하는 종목이 더 많았는데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생명, 한국전력, 삼성전자 우선주 등 상승 마감하였으나 현대차, 포스코, SK하이닉스, 신한지주, LG화학 등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날 STX 그룹주들, STX 조선해양, STX 페노션, STX 엔진 등은 STX 조선해양의 자율협약 소식에 무더기 하한가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장 후반 북한 리스크 발생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수급이 악화되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557.57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전일 기록했던 3년 3개월 만의 장중 최고치를 뛰어넘기도 하였으나 오후 들어 북한이 흑연 감속로 및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했다는 소식에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며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6억 원, 483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개인 투자자는 433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장중 한때 120억 원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 건설, 인터넷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으며 통신 서비스, 오락문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동서, CJ E&M, SK 브로드밴드, GS 홈쇼핑 등은 상승 마감, 셀트리온 다음 CJ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오늘 북한 리스크로 방산주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금일 주식시장의 특징주 및 업종들을 살펴보면 우선 방산주들이 북한이 가동을 중지했던 핵시설에 대해 재정비 및 재가동하기로 조치했다는 소식에 스페코, 퍼스텍, 빅텍 등 방산 관련주들이 주가 급등 마감하였으며 카지노주들은 전일 주가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레저세가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따라 파라다이스, GKL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체 휴일 수혜주 관련해서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기업들의 대체 휴일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에 강원랜드, 하나투어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코렌텍은 고령화에 따른 인공관절 시장 성장 기대감으로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은행주들은 STX 그룹 우려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STX 그룹주들 역시 STX 조선해양의 자율협약 소식에 하한가 마감하였고요. 롯데케미칼은 1분기 실적의 시장 예상치 하회 전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람인 HR은 사옥 매입 등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50억 원 규모의 유증 실시 공시에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4.1 대책에 대해 야권이 일부 반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후속 입법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46개 세부 대책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세법과 지방세 특례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을 바꿔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의 기준을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 하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총 부채 상환 비율과 담보대출 인정 비율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주택거래 실종은 젊은 세대의 소득 감소가 원인이며 이를 포함한 종합 처방이 아쉽다고 말해 4월 국회에서 입법화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작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국제회계 기준으로 2012 회계연도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법인 499개사의 연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은 95조 6,6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 줄었습니다. 또 순이익은 65조 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가량 감소했지만 매출액은 1,776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외형은 커졌지만 채산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일부 기업의 수익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회사의 영업이익을 합한 액수가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순이익 비중은 50%에 달했습니다. 두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3% 감소했고 순이익은 33% 급감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에서 3%대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를 1년 만기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3.05%에서 2.97%로 낮췄습니다. 우리은행도 16개 정기예금 금리를 0.1%포인트씩 모두 내려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기존 3%에서 2.9%가 됐습니다. 두 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3% 이상 금리를 주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저축은행도 앞다퉈 예금 금리를 인하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은행들이 잇따라 수신금리를 내린 데는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고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며 사실상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율협약 체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기업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STX 조선해양은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 협의회와 주요 경영사항을 협의하고 협약 체결 후에는 자산 매각과 경영 효율화 등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편 STX그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룹 주력 사업인 조선과 해운의 시황이 악화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정부 예측치인 2.3%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무라는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가 올해 국내 총생산의 0.5% 규모가 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통화 완화 기조로 정책 공조에 나설 것이라며 2.8%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정부가 고용 확대와 임금 상승을 유도해 소비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0.7%포인트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해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수역 사무국 지침, 그리고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휘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총 5억 8,2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전 세계 4위 시장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에 이어서 KT도 가입자 간 무료 음성통화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이동통신사에 무료 통화 요금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유주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SK텔레콤과 KT가 가입자 간 무료 음성통화 요금제를 내놨는데 요금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SK텔레콤이 지난달 22일 그리고 KT가 지난 1일 각각 가입자 간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출시했는데요. 3G와 LTE 스마트폰 가입자가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끼리 통화할 땐 통화료가 무제한 무료입니다. 또 문자메시지 이용은 이동통신사 상관없이 모두 무료가 됐습니다. 요금은 기존 요금제보다 3,000원 비싸지만 가족이나 지인 중에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많다면 요금제 변경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통화료 수익료가 깎이는 입장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요금제가 출시된 배경이 되었습니까?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한 요금제를 고민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2, 3년간 스마트폰용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카카오톡 등이 등장하면서 통신사의 통화, 문자 수익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이 데이터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요금제를 구상해왔는데요. 통화나 문자 서비스를 무료화하는 대신 데이터를 더 많이 쓰게 해 수익을 올린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버라이즌 등 해외 이동통신사들도 앞서 이 같은 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LGU 플러스 역시 조만간 가입자 간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 이용자와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요금제는 전화통화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요금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예, 기본 음성 통화량보다 100분을 초과해 쓰는 가입자의 사례를 보면 이전에는 초당 1.8원, 총 18,800원의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새 요금제로 바꾸면 18,800원이 아예 공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통화하는 가족이나 친구 중에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 데이터는 별로 안 쓰지만 음성 통화량이 많아 비싼 요금제를 써왔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기본료가 더 낮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로의 변경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요금제와 관련해서 따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우선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보다 기본료가 3,000원 비싸다는 점을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주된 통화상들 중에 같은 통신사 가입자가 적을 경우 3,000원을 추가한 만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라면 기존 요금제가 더 유리한데요. 3G용 무제한 통화 요금제에는 무제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정보산업부 유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그룹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시아권 정재계 실력자들이 참석하는 포럼에서 신임 이사로 선임돼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합니다. 이 부회장은 6일 개막하는 중국 하이난다오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의 뒤를 이어 보아오 포럼의 신임 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 포럼은 아시아권 국가, 기업, 민간단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02년 창설됐으며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개막식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부회장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불황에도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약진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매출액은 312억 6천만 달러로 2011년보다 9.5% 증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011년 9.2%에서 지난해 10.3%로 늘어 세계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1위인 미국 인텔은 지난해 반도체 매출액이 474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으며 시장 점유율도 15.7%에서 15.6%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진한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의 급성장으로 관련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TV, 모니터, 노트북 PC 등에 쓰이는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최종 집계된 지난해 9.1인치 이상 대형 LCD 패널 전 세계 출하량은 7억 5,419만 대로 이 가운데 LG 디스플레이가 시장 점유율 29.0%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0년 이후 매년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3년째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전통시장 지원에 나섭니다. 롯데백화점은 신당동 약수시장, 울산 수암시장 등 지역별로 영세한 전통시장 8개를 우선 선정해 해당 지역 점표별로 재래시장을 맞춤 지원할 방침입니다. 젊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비보이 피에로 공연 등 행사를 지원하고 서비스, 위생, 안전 개선을 위해 백화점의 위생관리사와 안전환경팀 직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도 진행합니다. (4월 2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